저는 세무법인 청년들에서 텍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태미 김영은입니다. 최종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딜 가든 다 뽑힐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2시간? 3시간을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좀 길게 봐야 돼요. 삶의 어떤 살아온 흔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류해야지 인생과 인생의 만남인데 어떻게 10분 면접 보고 채용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정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업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 이걸 업무를 쳐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 일은 원래 재밌는 거야, 일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는 맥주 주종이에요. 몇 cc까지 드시고 있어요? 저희 한 3천까지도 먹어보고요. 3천은 세스대한데. 일단 저질러 와.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 중이셨나요? 비밀 이야기요. 지금 어떤 업무 하다가 내려오셨나요? 저는 그 결산 업무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전 슬리핑 업무. 슬리핑 주무셨나요? 아, 좀 외국 나갔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또 잠깐. 미팅만 계속 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외부 미팅 했다가 오늘도 여전히 좀 봄 같으신가요? 항상 제 마음은 봄이죠. 겨울이 있나요? 한 파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마음 먹기 나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화탕을 드시네요, 진짜. 일단 저질러 와. 먼저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청년들에서 텍스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네. 태미 김영은입니다. 텍스팀이라고 하면 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저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무법인에서 이제 기장 업무를 진행을 기장. 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들이랑 이제 소통도 하고 네. 최종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경력을 잘 안 세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30대. 아, 예, 맞습니다. 오, 동안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셉은 세무사 몇 년차 하신가요? 근데 한 16년? 16년. 생각보다 16년. 얼마 안 되셨네요. 두 분 차이 얼마 차이가 안 나시네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아, 그래요? 아, 예. 나이 차이 많아 보여요? 오, 네. 잘못 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조셉이 지금 30대. 30대 중반. 동갑이신데요, 그러셨어요? 저랑? 20년 전에. 그럼 이 세무 업무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대학교도 이쪽 업계로 왔는데요. 고등학생 때도 뭔가 세무업계를 해야겠다, 세무업계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건 아니었고, 저는 그냥 지원하는 학과의 그 홈페이지가 유일하게 깨지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예뻐서 사실 그냥 지원서 넣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고 발을 디디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신. 맞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기시구나. 맞아요. 빠른 년생이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사실은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방황은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 잠깐 일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1년 어디 가셨는지. 그때는 제가 제주에 있었죠. 한 달 살기? 1년 살기? 원래는 1년 살기를 하러 갔다가 네. 한 4년 정도 이제 살다가 우와. 다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럼 제주도 말 사투리 하실 줄 아시겠네요? 와멘 약간 처음 들었어요. 뒤에 맨을 붙이면 되나 보네요. 마신 맨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럼 제주도에서 계시다가 올라오시면서 이 청년들의 맞아요. 혹시 그때 시기에 조셉 기억을 좀 더듬어서 태미가 좀 어떻게 청년들에 오시게 된지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씨앗이거든요, 씨앗. 태미가 씨앗이었어요, 씨앗. 씨앗이. 예, 죽은 씨앗이 아니라, 네. 아, 뭔가 움틀 수 있는 씨앗이다. 지금은 그러면은 새싹인가요? 아니면 이제 나무가 됐죠. 이제 또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숲을 만들어가는. 그 제주도에서 올라오실 때 혹시 청년들 이력서를
쓰시면서 올라오신 건가요? 맞아요. 딱 30살 전에는 올라가자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거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네. 올라가야겠다. 근데 나는 너무 그동안 오래 일을 했으니 한 3개월은 쉬겠다라는 마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퇴사 날짜를 받고 갑자기 좀 불안한 거예요. 원래 갑자기? 그 한 달 전에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딜 가든 다 뽑힐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퇴사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좀 불안해지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저 나름대로 계속 작성을 하고 있다가 그 경리나라 카페에서 조셉이 올리신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이었나요? 그때 그냥 뭐 이런 사람은 와라, 이런 사람은 오지 마라 라는 형태로 한 장으로 다 끝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이런 사람 와라에서 어떤 사람 오라고 하던가요? 뭐 혼자 일하는 사람은 오지 말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싶은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와라 뭐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실력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인정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와라. 덤벼라.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 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 오지 마.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나만 오라. 나는 안 변할 거야. 난 그대로 있을 거야. 내 방식 고수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올 수 있으신 사람이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거기에 맞다 안 맞다는 아니었고 네. 그냥 이런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오, 약간 그 이미 회사 소개와 부인구직 문구에서부터 좀 매력이 있었군요. 네. 근데 조셉은 태미가 제주에서 올라오신 거 아셨어요? 알죠, 당연히. 제주도에 있다가 올라오시자마자 그럼 바로 여기.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오셔서 면접도 보셨나요? 그쵸. 저는 퇴사하고 몇 주 있다가 그냥 바로 제가 면접을 보러 올라왔었고요. 그때 조셉이랑 칼린이랑 그렇게 두 분이서 이제 저랑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네. 그때 저도 짧진 않았어요. 한 2시간? 3시간은 그때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시간, 3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길게 봐야 돼요. 왜냐면 단순히 뭐 직원으로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어떤 살아온 흔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류해야지 인생과 인생이 만남인데 어떻게 10분 면접 보고 채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길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저는 좀 길게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밥은 주셨나요? 그때 제가 그 식사 때가 아닐 때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2시에서 4시 사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냥 조셉이 뭔가 어떤 상황을 말씀하셨던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조셉께서. 근데 어쨌든 세무적인 건 아니었다. 저의 실력을 검증한다거나 하는 그런 테스트적인 그 면접은 절대 아니었고 제가 상상하는 이 업계 안에서의 미래를 좀 많이 깨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보통은 어떤 것들을 많이 상상하나요? 조셉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태미는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때 한 6천, 7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에 실수령으로 한 500 조금 네. 넘는 근데 그걸 깨주시던가요? 그렇죠. 조셉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1억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어떤가요? 네. 파이팅. 일단 저질러라.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났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0년 가까이를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네. 뭔가 다른 업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업종 자체가 되게 하찮아 보인다라고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IT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거기는 뭐 한 3년, 4년 일하면 막 몇 천만 원 받는다. 막 6천 이렇게 받는다. 한창 개발자가 이제 좀 붐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핫했을 때. 네. 그걸 보면서 나는 10년을 일해도 그때 당시 연봉이 되게 더 낮았었어요. 여기 3년 차랑 내 10년 차랑 비교를 해도 이 3년 차가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때 그걸 듣고 제가 열등감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일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보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를 조셉이랑의 미팅, 면접을 통해서 그냥 왕창 이제 다 그런 모든 열등감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었던 거죠. 뭔가 내가 세워놨었던 한계들이. 맞아요. 오. 근데 진짜 실력은 자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이야기와 생각이
실력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약간 그땐 좀 오만했었죠. 좀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조셉도? 저는 이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잘 통하는 사람인가, 진실된 사람인가, 자기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꾸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이 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랑하는가. 그런 걸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디테일한 질문을 막 100가지 암기해가지고 하나씩 묻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죠. 그렇죠. 그냥 편안함이 서로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통하는 사람. 되게 뭔가 말해도 막 불편해.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업계에서 진짜 연봉을 많이 받으면 한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계를 두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눈으로 본 사람은 6억 정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죠. 스스로도 한계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되게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은 그냥 한계가 많아요. 첫 번째 한계, 기장료가 얼마다,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한계. 그리고 내가 거래처를 많이 해야지 연봉이 올라간다는 한계. 모든 게 한계예요. 일하는 것도 나 혼자 뭔가 한계를 스스로 짓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업이 얼마나 딱 갇혀 있냐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일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되게 안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언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좀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정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업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청년들에서는 새로운 차원. 방금 아멘 할 뻔했어요. 그럼 태미는 엄청나게 긴 2-3시간 정도 되는 면접을 보고 내가 원래 지어놨었던 한계와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셔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혔죠. 오히려. 그때 1년 동안은 제가 네.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야근을 뭐 이렇게까지나 많이 하나 할 정도로 그 업무량도 많았고 서비스의 질적 차원도 되게 높았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데 이 정도면 안 됐고 오. 더 어쨌든 근데 그 누가 시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이직을 했었고 여기서 잘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저도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그 실무에도 갇혀버리게 됐던 거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팀별로 세무사님들의 팀에 저희가 이제 팀 1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배우긴 했었지만 그전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팀원으로서 약간 네. 수동적인 업무만 조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영등포점에는 그 신입들이 조금 많았었고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았었지. 예, 마린이랑 저랑 제 3의 인물 제외하고는 다 신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입들 원래 교육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쵸. 네. 근데 저는 교육을 그때 당시에 담당하진 않았었지만 그냥 모든 실무들이 경력자들한테 다 업무가 저는 넘어왔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업무를 진행을 할 때도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저희한테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사실은 업무량이 많으면 앞으로 가기만 해도 바쁘거든요. 네. 업무를 쳐내기도 바쁜데 과거에 잘못된 것들까지 수정을 하면서 현재도 같이 하고 또 이걸 업무를 쳐내려고 하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끝내놓은 건데 다시 와서 뒤통수를 치기도 네. 하고. 끝났다 했는데 과거가 잘못해서 사실은 이게 다시 이제 뒤집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된 적도 있었고.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 예. 정확히 보면 앞이 안 보였어. 그래서 힘들었지. 네. 일은 원래 재밌는 거야, 일은.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지. 그때. 그때 알아요. 엄청 힘들었었다는 게. 그게 내가 녹음한 게 있잖아. 그때 한 3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금 녹음을 하셨죠. 못해먹겠다 이거. 아니, 못 해먹겠다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그냥 한번 좀- 다 털어놓아라. 네, 너무 힘들다. 근데 그 터널은 좀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터널은 그냥 모든 분들이 나가시고 회사가 새로 재세팅이 됐습니다. 실제로 다 나갔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냥 여기 회사에 그러면 계속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네. 당시에 이제 어쨌든 되게 잘 융합을 해주셨어요. 제 힘든 것도 다 얘기를 들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저는 원래 그만두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있게 됐습니다. 마린과 그때 있었던 소통이 또 궁금하네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주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맥주 주종입니다. 마린과 같이 네, 몇 말해 시까지 드셔보셨어요? 저희 한 3천까지도 먹어보고요. 3천이면 세수대한데. 많이 마시면서 그냥 힘든 것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어차피 마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청년들 안에 있을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린과 태미를 중심으로 이제 회사 조직이 좀 새롭게 확 개편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오른팔 마린, 왼팔 태미. 이렇게 하니까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저질러라. 그 시기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등포점의 모든 세무사님들이 팀장에서 물러나고 이제 컨설팅이나 아예 용역 쪽으로 조금 빠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린이랑 제가 팀장으로 올라가면서 팀원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죠. 실무를 네. 보시다가 거기서 이제 관리직까지. 네, 맞아요. 그때 막 직원들도 막 새로 다시 뽑고. 그쵸. 새로 뽑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오히려 제가 한 1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하고 퇴사를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일단 청년들이라는 회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도 제주에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우리 회사 와볼래? 너 서울 올래? 라고 하면서 추파를 계속 던졌었어요. 제가 여행 가면 그 친구 한 번씩 만나면서 회사의 나쁜 점과 좋은 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좋은 점 얘기할 때는 와라. 근데 또 나쁜 점 이런 것도 좀 불편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아니야 오지 마. 이걸 계속 하다가 오히려 그 친구가 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잘 영업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스카웃? 잘 스카웃이 돼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게 됐고 실제로 네. 올라왔군요. 네. 그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괜찮은 친구이고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비행기 타고 직접 1년 전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만나러. 만나보고 얘기하고 1년 후에 왔죠, 거의. 그런 경우가 있구나. 직원을 스카우트하러 제주도까지. 네. 제가 사실 채용할 때 거의 면접을 되게 오랫동안 보고 막 그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클로이를 봤을 때는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아 오케이 됐어. 태미는 한 3시간 반. 그러니까 그쵸. 2차까지 봤습니다. 저. 아니 왜냐면 그게 여기하고 연결돼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미. 사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오케이 끝. 그 직원분은 지금까지 계시나요? 아 그럼요. 위에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기를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나요? 아마 저와의 같은 혼동 안에서 잘 성장 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질러라. 나는 세무사랑으로 일을 하고 엑셀로 일을 하고 각자 개인의 방식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저희 회사는 이제 원폼에다가 블루홀도 사용해야 되고요. 블루홀이 뭔가요? 저희는 내부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청년들 OS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 청년들 OS. 원래는 개인들이 각자 일을 하다가 이제는 누군가한테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기록을 하래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력직인 분들한테는 약간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안 그래도 되나요? 그쵸. 개인이 받은 거래처는 개인이 하고 그냥 신고만 잘 끝내면 사실은 세무사님 터치도 없고 뭐 위에 상사분들의 터치도 사실은 없는 게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의 구조이긴 하죠. 그러다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다들 도망 퇴사하시던데요. 여기는 애초에 다 공유를 하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사실은 누가 와도 이제 다 데이터가 있으니 이어서 할 수 저희는 있는. 이어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그걸 기록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